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B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오늘도 가운슬럽 2부인데요. 오늘 지난번 사연은 좀 약간 마음 아픈 사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펐는데요. 이번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짧은 사연이긴 한데 좀 나 이거 저기 네. 사이비 종교 예. 그러면 그 긴 거를 내가 짧게 이야기할게. 예. 저 내용이 뭔가 하면 남편이 한의사고 수입이 예. 좋았잖아 그분이죠. 예. 근데 남편이 이제 종교 이 사이비 종교 예. 집단 들어갔는데 큰 건 아니고 한 3-40명 있는데 예. 거기 뭐 법조인도 있고 뭐 그런 예. 그래서 소수정예 사이비 종교에 네네. 내가 볼 때 거기 가가지고 한의사 수입도 거기 다 탕진하고 네네. 가족들 다 데려가고 그렇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걸 쓴 분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네.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뭐 돈을 갖다 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팽당해서 쫓겨나고 예. 자식이 이제 서 있는데 네. 서희가 그 사이비 종교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이제 뭡니까 이 저기 그 이거 뭐야 그저 군에 가는 그 뭐고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일하는 공익요원을 그 가면서 27인가 그런데 이제 그걸 가게 되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그거 들어가가지고 사이비 종교의 분위기에 있다가 비로소 이제 눈을 떠가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엄마하고 만나서 지금 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눈을 떴는데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둘이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은 어릴 때부터 거기 커가지고 바깥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멘트는 딱 그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멘트를 그대로 다 이게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처럼 이렇게 다 해주시거든요. 이게 뭐 클로징 부분에 제가 소장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동생이 나오고 나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이든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그 집단을 고발하고 남은 조카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이 조카들의 반응이 걱정됩니다. 조카요 남은 게요? 조카 자식이요? 형이라고 지금 조카예요. 조카. 자식이 아니고 조카예요? 예, 조카입니다. 예. 조카들. 아들은 나왔고 또 어떤 방법으로 조카들 데리고 나오고 그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지 소장님의 충고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카 내가 볼 때 예. 아들이 아니고 조카면 예. 친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약했어요. 예. 그렇고 사실은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보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저게 막상 들어가가지고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그것들도 19살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유로 남아있겠다 하는데 그게 뭐 인권 유린이나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네. 걔들 머릿속이 그쪽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세뇌돼 있으니까. 꽂혀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시민단체나 한국의 이 언론이 사이비 종교 문제 내부에서 이런 유행의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조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 조카들 스스로 이 생각이 변하기 전에는 이분의 구출 의지만으로 세상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방송 듣는 분 중에요. 사이비 종교에 관련되는 분은 그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한 거고요. 사이비 종교가 한국에 저렇게 많아도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가 엄청난 그거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자발성 이런 문제로 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나 뭐 심각한 뭐 상해 사건이나 심각한 사기 사건을 입증을 하면 그게 이제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참가할 수 있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걸 제가 일단 이분한테 말씀하고 싶고요. 이분의 선택은 안타깝지만은 남편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고 본인도 성인인데 거기에서 팽개칠 때까지 있었다라는 잘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드님이 일찍 깨서 아드님은 아직 인생이 창창하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고요. 이 부분도 매몰 비용을 잊어야 돼요. 네. 그리고 조카들한테는 편지나 써서 엄밀히 전달해서 너희 정신을 차리면 연락하길 바란다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도와줄게 하고 조카들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게 원래 사이비 종교 교주나 이런 것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외부인이 다 관여해봤자 이긴 예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저도 사이비 종교인 줄 모르고 이제 이게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 이게 사이비 종교로 나중에는 뭐 종교인지 몰랐는데 들어간 그냥 이게 거죠. 기본 그렇죠.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잡혔구나. 그건 아니고 그때 완벽하게 도를 아십니까? 뭐 되게 그런 이쁜 거, 여자가 예를 들어, 와갖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쁜 여자가 가서 도를 아십니까? 군인 시절에 일부러 참여주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저런 여자로 만나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말고 이제 예전 제가 기공수련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 뭐 천도선법이라고 이미 다 저기 법원 판결난 거기 때문에 뭐 기수련 뭐 이런 거 뇌호흡 단전수련 이런 거로 우리가 보통 건강상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천도선법이라고 전국에 굉장히 좀 크게 지부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종교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죠. 건강으로 이렇게 기공수련도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슨 그림을 그려놨는데 도포를 옥황상제처럼 입은 부부가 있더라고 사진이. 무섭다.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천도선법에 여기 뭐 천조님이다 그러더라고. 천조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이상해요. 근데 계속 종교적 색깔 안 드러내다가 어느 정도 한 몇 달 지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상에 대한 천도 의식을 지내야 된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천도 의식. 꼭 뭐 제사 비용을 들고 오라 이 얘기인데 그래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고 주는데 보니까 그 뻔한 옛날에 무슨 뭐 우리가 강정산 일대기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뭐 천존이 뭐 여기 내려와가지고 무슨 뭐 일대기를 적어놨는데 이때부터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이게 그 뭡니까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때 그만 저기 무슨 그 레포트 내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의 근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제가 레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옛날 용화교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 대순진리회 야교가 뭔데 그런 걸 써? 그 부정공 있지 않습니까? 부정공. 부정공 철학을 했어요. 예, 철학이 동양 그때 이래서 어째 여교수 여자 교수 좀 이뻐가지고 제가 잘못 레포트를 정상교에 대해서 제가 역시 그럴 줄 정상교와 현무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지금 가서 이제 그렇죠 보청교죠 대순진리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일단 7월 들어 넘어갈까 뭐 이런 거 이제 그건 미국 거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카운셀링 시간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저같이 의심이 많고 기가 두꺼운 사람도 그런데 가면 아주 절표가 안 나게 들잖아요. 이건 기공수련하고 보니까 사람들도 괜찮고 그런데 막판에 되니 어느 단계가 스텝이 있더라고요. 스텝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그때는 원래 카드를 끄집어내죠. 아이고 그렇죠. 근데 그때 가니까 내가 볼 때 이처럼은 그 동네 아줌마들 나이도 젊은 아줌마들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잡으러 온 것도 봤습니다 도장에. 근데 마누라고 대판 싸고 근데 그게 나중에 뉴스에 2천 몇백억 정도의 사기로 해가지고 모행용 박기달 이 유명합니다. 천존의 사기 사건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던 거고. 그래가지고 보면 이거 뭐 전국적인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요. 절대 저희 사이비 종교나 이런 기운을 느꼈을 때는 패치기더라도 끌어내야지 초창기에. 반드시 금전 얘기. 빠지고 나면 결국은 돈 털리고 이제 다 착취당하고 다 털리게 되기 때문에 저분은 그 세상에 시민단체는 사이비 종교는 취급 안 합니다. 왜? 피곤해지는데. 엄청 피곤해지죠. 그래서 세상에 남을 순수하게 돕는 것도 없어요. 시민단체도 생생내고 언론도 사이비 종교는 취급 안 합니다. 뭐 그 안에서 거대신 살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돈은 취급 안 해요. 사이비 종교의 돈은 절대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받아냅니다. 그리고 노동 착취도 문제 안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히 그 한 이야기지만은 예. 조카 둘이한테 그냥 너희들이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예. 그 정도. 자식이면요 내가 진짜 끝을 한번 보라고 하기 싶지만은 조카니까 또리 없어요. 정말 현실적인. 예. 안타까워요. 네, 정말 현실적. 왜냐면 이걸 하다가 이분 인생이 남은 인생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아들하고 그나마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한편도 어려웠을 텐데 자기 인생을 주스려야죠.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사이비 내 이 방송에 듣는 분들한테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게 종교 부분에는 진짜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없으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제일 사악해요. 자기 혼자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온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사비 종교는 반드시 그 공통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저 종말론이 반드시 등장해요. 아 맞아. 저는 그나마 제일 좀 현실적인 그게 아드님이 그래도 19 뭐 이렇게 되셨으니까 27이면 이제 이런 IT나 이런 기기들 스마트폰 이런 거 잘 이용하실 거니까 요즘은 뭐 그게 SNS. 나쁜 점도 있지만 SNS나 그런 거에 최대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게 뭐 이런 좀 부당한 거나 그런 걸 많이 알려서 그런 걸로 이슈화 좀 자 그것도 하나 그렇게 방법이고. 하면 이해관계가 걸린 거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측에서 집요하게 보복을 하죠. 그중에 사이비 종교가 무슨 게 그랬어요. 무서운 게 진짜 무섭다. 왜냐면 우리가 강력 살인 사건이 나온 건 사이비 종교를 둘러싸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뭐 그러면 대신해서 남을 살인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사람의 진짜. 심리 상태를.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들하고 겨우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이분도 버려져서 버리지 않고 거기서 밥이라도 먹여 살렸으면 못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도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조카 구할 게 아니라 아들하고 두 분의 이제 인생만 걱정하시고요. 네. 조카들한테는 그야말로 너네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때 연락해라. 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가장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앵그리 불교가 더 좋다고 했죠. 그것도 제 나중에 진짜 네. 우리가 저기 네. 집권하면 네. 대한민국의 이 사이비 종교들 네. 정말로 이거 없애버려야 돼. 초토화 시켜야 되는.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초토화시켜야 이거는 됩니다. 인권 유린 사기범죄예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관련된 뭐 이렇게 드라마 뭐 구해줘랑 예. 영화도 있었어요. 사바하라고. 예, 내가 봤는데 사바, 예.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네, 그럼 제 사연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친절한 장수 씨네요. 저는 평생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겨우 대출 달린 집 한 채 갖고 사는데요. 36살이나 먹은 아들이 연애를 하는데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명품족이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그냥 동거도 한다네요. 사람의 만남이 일이 가벼울까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아들이라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데 이것은 아들의 선택이고 지 운명이라 여겨야 할까요?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대부분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이건 네. 돈 주지 마세요. 이분도 대출금 나왔고 네. 서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아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미래도 없고 하니까 뭐 그냥 할 수 있고 뭐 동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품을 쓰고 저 버릇은 저것도 굉장히 습성이 잘못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네. 지가 그만큼 벌든가 지가 못 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는 다른 걸 희생시켜야 되는 건데 지가 만약에 희생하지 않고 부모 등을 쳐서 명품을 하고 동거하고 그러면서 손 내밀고 만약에 이분이 차마 안 적었지만 내가 볼 때 손 내민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네, 그렇죠. 네. 지가 잘 벌어가 지가 뭐 여자 데리다가 동거하고 명품 사는데 부모가 그걸 뭐 하려고 여기에 카운셀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한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카운셀링 해야지. 본인이 마음에 좀 찝찝한 거는 빼고 아들 욕되는 만한 거는 빼고 이렇게 카운셀링하면 우리가 뭐라고 다 그래줍니까? 네. 솔직하게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어차피 익명으로 하시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 아들이 보니까 저러면서 이제 틈나면 와서 손 내밀고 좀 있으면 이분 혼자 사신댔죠. 예?
혼자는 안 써 있고요. 예. 근데 그냥 뉘앙스로 보면 지금 혼자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버지가 있으면 그런 걸 뭐 다리 몽둥이로 던지더라든지 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내가 좀 말은 거칠게 하지만 이 세상은 본질로 바로 접근해야지 빙빙 돌려갖고 가운슬링 해주면 그 뭔 소용이 그렇죠.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기 개망난입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그래서 자꾸 손 내밀 건데 돈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벌어서 뭐 돈가서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자식도 안 낳아도 되고 뭐 6개월마다 동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도 되고 명품으로 싸 바르고 포르쉐를 타고 다녀도 되는데 네 돈으로 하고 나는 니한테 돈 못 준다. 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십 년인데 요즘 그렇잖아요. 60이라도 나도 돈이 있어야 살 것 아니냐. 그렇죠. 네가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한국의 부모들이요. 이 자식 사랑이 오늘 몇 건입니까?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이거요. 이제 36이면 오히려 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지 아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더 누리고 싶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한번 봅시다. 동물도요. 정말 새끼 사랑이나 어미 사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개도요. 미치기도 하고 집착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몇 년을 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사람이 나이가 36이 돼가지고 저렇게 살면서 부모 걱정 안 하고 애를 믿으니까 여기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요. 피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라는 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피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피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야 돼. 특히 심하죠. 내 인생이 문제예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항상 뭐 자녀도 뒷바라지 하신다고. 멘토하고 뭐 동거도 하고 잘 사네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고 하고 잘 살아라고 하고 그리고 돈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통보하세요. 저는 명품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 능력이 되면 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플렉스라고 해갖고 정말 과시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특정한 명품 브랜드가 좋아서 사는 거 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아니 거는 좋아하지도 않고 보여지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지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근데 한 달 동안 알바 해가지고 무슨 86만 원짜리 운동화 샀다고 플러스 과시한다고 인스타에 올리는 놈 그 미친 놈이지. 많아요. 자 그렇게 인생을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남한테 과시하고 뭐 그때 잠깐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출구가 없어도요. 최소한의 출구가 없어도 최소한의 내 삶은 내가 보호한다라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끌한 놈들 다 미친 놈들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보호 의지가 없는 건 인생 한 방이라고 하는데 없는 놈한테 한 방 없습니다. 없는 놈한테 세상에 한 방이 있던가요? 그렇죠. 없습니다. 차곡차곡 준비하고 이제 내실을 다진 사람이 그 기회가 오는 거지. 그리고 집요하게요. 도전하고 파야 거기에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끌해가 주식에 신경 쓰고 이런 정신 상태 가진 사람이 어떤 분야에 가서 초밥을 빚어서 성공하겠어요? 마당을 썰어서 성공하겠어요? 설거지를 해서 성공하겠어요? 못해요. 영혼은 지켜야 되는 거지. 영혼까지 끌고 모아갖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거칠구나. 아니, 재밌어요. 들을수록 막 열불이 나서.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시골에 사시는 85세 되신 이모님께서 세상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는 군에서 못 살겠다고 하십니다. 사연인즉 4년 전쯤 그날 비가 내가 빨리 이야기할게. 자, 시골에서는 서로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80대시죠.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사주인이 없는 동안에 집에 청소도 좀 해주고 그 집에서 조금 잠들다 왔는데 그 뒤부터 그 집에서 폐물이 없어진다고 몇 년째 난리를 치고 있다. 이 사연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롱 스토리를 쭉 하게 하면 미리 그래서 언제도 자식도 있고 이런 때 속이 터져 미치겠다. 창피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식들이 뭐 장기하다 말린다는 이 고소해야 돼요. 예. 저렇게 몇 년째 저런다면요. 네. 이건 보낸 사람이 나는 진짜 손 안 댔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억울하니까 보냈어요. 네.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서로 간에 이웃집끼리 예. 뭐 갔다가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파도 하나 뽑아오기도 하고요. 네. 그 집에 밥이 남았으면 거부하기도 하고 네. 그런 정서에서 사는 분위기 속인데 네. 그날 그 주인 없는 집에 좀 일하다가 위에 주다가 잠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폐물이 없어졌다고 모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시골에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엽기적인 주인공이죠. 이런 걸 몇 년째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바로 고소를 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고소를. 예, 4년 동안 지금 그러고. 고소를 해요. 네, 그건 무슨 죄로 고소를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명예훼손, 아 명예훼손.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명예훼손죄. 예. 명예훼손에다가 네. 뭐 또 그런 부분으로 뭐 욕을 했다면 네. 아마 그런 걸 했겠죠. 모욕죄도 모욕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이건 뭐 동네 법무사만 상담해도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폐물이 없어졌고 이 사람이 훔쳐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자 4년 전에 주거 침입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안면 몰수하고 네가 우리 집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했다면 그 주거 침입 아니겠어요? 네, 그죠. 4년 전에 주거 침입이 공소시효가 있겠어요? 없지. 시골 사회에서 주거 침입을 저게 판사가 네. 저렇게 공소시효까지 따라서 적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웃끼리 그렇게 지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하고 훔쳐갔다라는 건 저쪽에서 입증해야지.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럼 훔쳐갔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데 훔쳐갔을 거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하고 사람들한테요. 누가 안다 하면 들은 사람한테 다 적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바로 고소를 해버려야 됩니다. 고소를. 그러면 저 사람이 다시는 안 그렇게 봐달라 예, 예.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해줄 수 있겠죠.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많이 왜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는 남은 인생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할 거고 내 이거 고소를 안 도와주면 너네들 보고 고소 비용 내놔라 하세요. 변호사비 막 살 거니까 나눠서 내놔라고 안 도와주면 자식관계 끊겠다 하세요. 이 자식들도 문제가 있지. 이거는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이건 민사도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민사도 또 되고. 정신적인 그 정신적인 피해. 그래서 피해가 예. 자식들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요. 네. 내 이거 고소해야 되겠다. 고소비 다 나눠서 내가 일부러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엠브레인. 하지 말아거나 안 낸다고 하면 너네들 안 보겠다. 그래가지고 딱 해서 바로 그냥 고소해버려. 아.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좋은 솔루션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최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안 그러겠다고 예. 타입이 들어오겠죠. 예. 예. 네. 이게 못된 사람들 좀 약하다 싶으면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강하게 나가야 강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물론 강하게 나가는 게 쉽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우리가 빼놓고 들으니까 뭔가 앙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 뭔가. 그렇겠죠. 꼬투리 하나 잡을게. 네, 그래서 그런데 딱 걸려 딱 그런 케이스. 걸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 예. 거예요. 제대로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예. 맞죠? 예. 아. 참 이웃을 뭐 이런 뭐 원수를 뒀네요 보니까. 예. 4년 동안 저렇다 하면 그건 예. 일단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참. 하여간 법무사한테 해도 되는 거죠? 법무사한테 줍니다. 네, 법무사. 그래서 뭐 저기 돈도요 네. 100만 원도 안 될 거니까 네. 자식들 보고 내라 해가 해서 법무사 상담까지도 자식 보고 하라고 시키세요. 예. 그리고 자식이 안 한다 그러면 부모 자식 하지 말자 하고 내가 하겠다 그러세요. 자식들도 털려 먹었지요. 그거 맞아요, 정말. 부모가 한이 지는데 나중에 죽으면 한대요. 네. 나중에 귀신 돼서 나와요. 야 이놈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죠. 자식까지도 나중에 도둑놈의 아들이다. 뭐 도둑놈 자식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소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결국에는. 앞으로 들을 모욕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사연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카운셀을 왜 뜬다 2부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